네, 안녕하세요. 오늘 통변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리 제자분들 없이 제가 좀 특별한 사주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라 하나 올려보겠습니다. 그 손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저한테 의뢰를 했어요. 의뢰를 했는데 또 이렇게 제가 좀 특이한 사주다. 그래서 우리 제자분들한테 공부 삼아 제가 유튜브 올려도 되냐고 좀 허락을 받고 제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자, 갑진년에 갑술월에 갑인일에 갑술시에 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건명이에요. 남자분이십니다. 그리고 대우는 이제 해자축, 임묘진, 사오미. 자, 겨울을 지나서 지금 봄을 지나서 지금 화로, 여름으로 가고 있는 계절이네, 그죠? 그리고 지금 대운상으로는 이분이 지금 59세인가요? 이쯤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갑진년이니까 원래 환갑이시네. 그러니까 61살이 되겠다, 그죠? 그럼 지금 이 경진대운에 와 있는 사람이죠,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처음에 볼 때 이 성향을 좀 분석을 좀 해봐야 되겠죠. 조금 특이한 사주입니다. 제가 옛날에 책에서 봤을 때 논개사주가 이렇게 비슷한 사주였던 것 같아. 논개사주가 전부 갑술로만 4개 사주가 다 이루어져 있는 사주를 제가 그때 한번 본 기억이 납니다. 위에 천간이 전부 다 갑목이고 밑에 전부 다 술토로만 이루어진 그런 사주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삶이 좀 평탄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분도 과연 평탄한 삶을 살았을까, 좀 독특한 삶을 살았을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 제 나름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분은 지금 위에 천간 갑목은 다 똑같이 다 갑목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갑진년에 갑술월에 갑인일에 갑술시에 난 사람이에요. 자, 일단은 우리가 항상 볼 때 수월의 갑목이라는 기운, 그죠? 네, 수월의 갑목이면은 우리가 그 가을거지에 한참 가을에 우리가 이제 추수를 하고 또 가을 나무에 과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그런 나무를 상징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갑목 옆에 뭔가 경검이 많이 있다 이러면은 이 갑목 대신 만약에 경검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옆에 있어줬다면은 이 사주는 굉장히 그 가을에 정말 그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는 그런 형국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자로 살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데 이분은 지금 전부 다 나무가 많아요. 그죠? 나무로만 쭉 세워져 있고 물론 이 나무들이 땅이라는 기운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 술토와 진토와 땅도 굉장히 사실 넓기는 해요. 그래서 이 수롤의 갑목의 어떤 구조는 일단 과실이 열려줘야 되는데 경금이라는 어떤 과실 이게 지금 보이지는 않아요. 그죠? 하지만 이 사주가 과연 뭐 과실이 없든 과일이 안 열렸다고 해서 사실 그 사람이 부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은 저는 아닙니다. 왜? 이 사람은 지금 어쨌거나 이 나무들이 나한테는 돈은 되거든요. 우리가 일단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다는 자체는 우리가 또 이 수련이 한창 가을거지에 나무가 많이 있다는 거는 그 자체로 어떻다? 이 술 속에 신금도 있고 술 속에 신금도 있고 그러니까 그 어떤 열매의 형상이 없는 건 아니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나무 자체가 가을 나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봄의 나무였다면 만약에 이 나무가 가을의 어떤 그런 느낌하고는 전혀 다르겠죠. 하지만 딱 추수할 때 그 나무의 성향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보기에 굉장히 좀 풍족한 사주가 됐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 자 우리가 이제 일단 제일 먼저 우리가 좀 풀어봐야 될 게 심리적인 거죠. 그 사람의 심리나 적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고 그 다음에 또 경제적인 거 보고 그리고 육친의 관계도 한번 보겠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또 현재는 어떤 일을 하는 게 맞는지 네, 이런 것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지금 이 간목이 이 땅에 태어났으면 뭔가 할 일이 있어야 되겠죠. 자, 할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지금 뭘 하기 위해서 태어났을까요? 자, 우리가 격곡을 본다면은 이 나무가 지금 위에는 전부 다 나무의 기운이고 밑에는 지금 인, 술 결국 이 인호수를 삼합을 하고 있는 사주죠. 이렇게 삼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만약에 술이 아니라 여기가 인이었으면 이 구조가 삼합을 못하는 구조가 돼 있는데 완벽하게 삼합이 잘 안 되죠. 근데 얘가 지금 수롤의 나무다 보니까 어떻다? 옆에 인목이 다 타버렸어요. 그리고 여기 술이 또 있죠.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제가 봤을 때 인호술 삼합으로 그죠? 다 이루어지면서 이게 전부 다 불바다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사주는 위에는 천간은 목의 기운이고 밑에는 화의 기운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봐도 되는 어떤 격입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 갑인일에 이 갑목을 세상에 띄워놨기 때문에 이 인중에서 갑목이 나왔죠.
그러면 내가 앉은 자리에서 간목을 띄워놨다는 거는 전부 다 비견을 이렇게 다 꺼내놨기 때문에 이 사람의 성향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비견이나 겁재나 그죠? 이런 비겁을 꺼내놓으신 분들은 일단 나의 어떤 주체성, 나의 어떤 그 고집 이런 것들이 상당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쉽게 말하면 약간 독불장군이야. 약간 원래 갑목의 어떤 그리고 지금 갑인의 어떤 글록을 놓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갑인의 글록을 낳은 사람인데 여기다가 또 내가 앉은 자리에서 갑목, 그러니까 인중에서 갑목을 빼놨기 때문에 이 인중에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무토와 병화와 갑목이 들어가 있죠, 그죠? 무병갑이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갑목을 세상에 꺼내놨고 이 갑목을 갖고 내가 쓰고 있다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갑목을 꺼내놓은 사람들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비견을 꺼내놓은 거죠. 자, 그럼 이 비견을 꺼내놓은 이 사람은 그래서 나의 어떤 주체성이라든가 나의 아집이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강하다. 똥고집이 강하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세상에 어떤 천상천하 유아 독존 약간 이런 말이 어울리는 분이십니다. 그런 성정을 타고나신 분이죠. 자, 그리고 이 사주가 이렇게 전부 다 뭘 하고 있으면 깍깍깍깍깍깍. 우리가 그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그 사람은 큰 사람을 덕을 봐도 나무는 큰 나무 덕을 못 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지금 이 간목 입장에서 보면 이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이 구조가 저는 좀 답답해 보이기는 해요. 말 그대로 깝깝하잖아요. 깝깝깝깝깝깝 그죠? 이 우리가 이렇게 한 번씩 쓰는 이렇게 무심코 하는 말들 전부 다 이 육갑에서 다 나온 말들입니다. 자, 이 깝깝한 사주 속에서 그래서 성향이 어떻게 보면은 걸록을 놓은 사람이 전부 다 깝깝한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 자체는 반듯하겠죠. 사람은 굉장히 반듯한데 자기 고집과 아집 때문에 어떻다? 세상 살아가는데 조금 융통성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 천간의 어떤 모습만 본다면 지금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죠. 자, 근데 이 천간의 모습은 그런데 이 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이 밑에 구조는 지금 전부 다 인호술로 삼합을 하면서 이 전부 다 불바다로 좀 변해 있죠. 자, 이게 그래서 이 간목의 입장에서 이 화가 만약에 다 타버렸다면은, 아니, 이 화로 인해서 이 간목이 다 타버렸다면은 이 사람은 여기만 딱, 여기까지만 딱 본다면 수도사 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차라리 저기 종교 쪽으로 나가서 어떤 그런 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 사람 옆에 이 진토라는 글자가 어떻게 보면은 이 천간과 지지를 조금 그 조우 역할을 해주는 글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간목들이 이 인호술에 다 타질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진토 속에 개수라는 글자 하나 때문에 이 밑에 어떻게 이 여기까지만 보면은 인호술로 삼합이 다 타줘야 되는데 불바다가 됐어야 되는데 이 진토가 그래도 그 화기를 다 잡아주고 있는 느낌이 좀 들죠. 그래서 목생화로 천간의 목과 이 화로 목생화로 뭔가 목화 통명한, 물론 목화 통명이라는 건 이제 천간끼리 대입을 해서 우리가 봐줘야 되지만 이 목이 화로 전부 다 생해주고 설기를 잘 시켜주고 있단 말입니다. 천간에서 지지로 어쨌거나 설기를 잘 시켜주고 있다 보니까 목생화를 전부 다 쭉 빠져버린 느낌, 설기가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생각만큼 어떻다? 좀 답답하지는 않겠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위에만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참 사회생활 하는데 굉장히 힘들겠다, 깝깝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 밑이 불바다로 변해갖고 이 목을 설기를 잘 해주는데 옆에 있는 진토까지 어떻다? 조를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진토 자리가 지금 어딥니까? 선대 자리겠죠, 그죠? 우리 조상궁들이잖아요, 이 자리가, 그죠? 이 조상궁에서 어떻게 보면 진토 역할을 아주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가문은 굉장히 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유년 시절에는 어떻다? 조금 유복하게 자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그죠? 자,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심리 상태는 제가 봤을 때 목생화로 빠져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목화 통면까지는 아니지만은 목화로 잘 빠진 사람들의 어떤 성향이 어떻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인목의 성향이니까 굉장히 어질고 착한 사람이다. 그리고 걸록이 났기 때문에 굉장히 내가 사회생활에 굉장히 모범적으로 반듯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화의 기운이 많다 보니까 목생화 어떤 식신상관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크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놀기도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유흥도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굉장히 융통성도 있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위에만 보면 깝깝해서 사람이 뭔가 내로남불 같고 사회생활하는데 뭔가 좀 막힘이 많았을 것 같은데, 지금 화로 너무 설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위아래가 설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외로 사교를 잘할 것 같다. 주변 사람들한테 굉장히 뭐라 그러지, 이게 좀 기마이다 그러나, 이런 것은 잘 베풀기도 하고, 또 사람들한테 굉장히 돈도 잘 쓰고, 기분파다. 쉽게 말해서 목화의 기운으로만 이루어진 느낌이 드니까, 그죠? 그래서 굉장히 기분파이면서 주변에 어떤 사교 생활도 잘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지금 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제가 처음 봤을 때는 과연 회사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전부 다 갑을 낳은 사람이 내가 그래도 최고다라는 생각, 그리고 전부 다 비견덩어리다 보니까 어때요? 내 주체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세상에 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이 들리니까 제가 그 어떤 직장 조직 생활에서는 위아래 관계가 좀 아래 사람한테는 잘하겠죠. 식상으로 잘 뽑아놨으니까 이건 전부 다 아래 사람을 뜻하는 글자들이니까 나하고 아래 사람의 관계는 좋지만 위 사람들 관계에서는 약간 좀 아주 스트레스를 좀 받지 않을까라는 구조. 그런데 아직은 임원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분이 근데 임원 생활을 어떻게 아직 하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운을 좀 봤어요. 자, 운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해자축에서 임묘진에서 지금 경진대운에 와 있더라고요. 자, 이게 경진이면 과연 이 사람이 지금 어떨까? 제가 이제 경진대운을 보면서 이래서 이랬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이 사주 속에서 사실 가장 좀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게 뭘까요? 물론 이 사주가 간목을 태워주는 밑에 불이라는 글자가 설계시켜주는 글자가 참 좋기는 한데, 이 사주로 봤을 때는 이 진토가 조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참 좋은 글자에 들어가는 글자라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런데 또 하나가 쓸 수 있는 글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도 써야 되지만 화도 쓰고 물이라는 글자는 조우로 써줘야 될 것 같기도 해요. 그죠? 물이 너무 술토가 지금 두 개의 화를 담고 있는 창고가 두 개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하잖아요. 말라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이라는 글자가 조금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물이라는 글자는 이 진토 속의 개수만으로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가 있어줘야 될 것 같아요. 뭐가 필요할까요? 예, 저는 금이라는 글자, 이 금의 어떤 오행이 들어와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간목이 이렇게 너무 빽빽하게 있을 때는 아까 제가 말을 하다 말았지만 나무와 나무 사이가 너무 빽빽하면은 그 나무가 다른 옆에 있는 나무들한테 햇볕을 못 받기 때문에 잘 크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목이 너무 빽빽하게 있을 때는 경검으로 좀 시원하게 우리가 좀 쳐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금이라는 글자가 좀 들어와주면 신금보다는 경검이 훨씬 낫겠죠. 이 간목을 제압할 수 있는 거는 경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글자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이 대운 속에서 지금 경진대운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52살부터 이 경진대운이 들어오면서부터 잘 풀렸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딱 이맘때 이분이 전무 달고 또 사회에서 이사생활을 하면서 지금 너무너무 잘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까지 오는 과정에서는 어떻겠습니까? 해자축 임묘진으로 왔는데 이 해자축으로 오게 되면 수생목을 자꾸 해주기 때문에 이 나무가 끝간데 없이 자라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었겠죠. 오히려 이게 해자축으로 오면은 이 나무가 자꾸 더 자라기 때문에 정말 안 그래도 지금 깝깝하게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데 이 나무가 더 잘 자라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사실은 그닥 좋은 운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 병정화가 떴을 때는 좀 괜찮을 수 있어요. 솎아주니까, 태워주니까. 하지만 여기 임묘진으로 또 임묘로 왔을 때 내가 안 그래도 이 나무들은 나무 천국인데 지금 임묘가 또 들어왔어요. 이때도 사실 별 볼 일 없었던 생각이 좀 들죠. 이 사람이 강력하게 원하는 거는 화가 들어오거나 금이 들어오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구조거든요. 자, 근데 지금 이게 경진대운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진대운에서는 이 경검으로 지금 어떻다? 이 간목들을 소토시켜주는 거야. 좀 잘라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잘라주고 나면 햇볕도 들어오고 숨을 쉴 수 있는 구조가 되겠죠. 저 나무 한 그루가 아주, 사실 이 옆에 있는 나무들은 잘 자랄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이 가빈의 어떤 근록을 한 이 나무가 한 그루가 잘 자라야 되잖아. 결국 이게 지금 나의 모습이니까.
그럼 이 나무들을 시원하게 쳐줄 수 있는 경금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이때 52살부터 경금이 들어왔으니까 어떻다? 내 삶이 굉장히 좀 편안해졌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대운에 지금 이분이 지금 회사 임원 생활을 하고 있고 자 근데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62세 때부터는 조금 힘든 구간으로 들어가겠죠. 왜 그럴까요? 자 일단 신금이라는 글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자 이 경금은 아까 이 간목들을 시원하게 쳐줬기 때문에 좋다고 했는데 이 신금이라는 글자는 사실 간목 입장에서 보면은 그 간목 그 생채기를 내는 글자밖에 안 됩니다. 이게 산에 가면 정말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낫으로 그 나무를 친다고 한다면은 그 나무가 베어지겠습니까? 솎아지겠습니까? 절대 양이 안 차죠. 그럴 때는 뭐 전기톱이라든가 그죠? 큰 톱으로 해서 이렇게 쳐줘야지 이 경금의 어떤 기운으로 쳐줘야 되는데 지금 신금대운이 오면 이 사람이 이 간목을 계속 알그작거리는 어떤 그런 기운들만 들어오기 때문에 모든 일에서 내 마음에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간목들은 신금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내 몸에 자꾸 생채기만 내고 뭔가 시원하게 긁어줄 수 있고 나를 시원하게 제압해줄 수 있는 글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 신금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신금들은 근데 이 간목을 되게 좋아를 하죠. 하지만 이 사람은 지금 갑인이잖아요. 그죠? 갑인한테는 어떤 신금의 글자가 양도 택도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조직 생활을 이때쯤 되면은 계속 할 수 있겠을까요? 저는 할 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내가 경금으로 이 사주에서 시원하게 쳐주고 뭔가 일사천리로 뭔가 일을 다 해결하고 그리고 경진 어떤 이 자리 자체가 목국토니까 이 진토가 나한테는 큰 재성 자리잖아요. 그죠? 자, 이 진토가 나한테 재성이 되는 건데 경진 어떤 괴강의 자리에 있는 큰 조직의 단체였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경진의 단체에 내가 있다가 몸다 거기에서 내가 우두머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간목이니까 어쨌거나. 자, 근데 이런 단체에서 내가 우두머리 생활을 하고 있다가 신사대원에 가서 이 신금이라는 글자가 나한테 와서 자꾸 이 신금이라는 거는 사실 정관이죠. 물론 직장의 의미는 갖고는 있지만 신금 자체가 간목한테는 양이 안 차기 때문에 어떤 직장에 이 사람이 들어간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 61세 때 이 사람은 나올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이 사람이 신사대원에 62살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자리 자체가 신사의 자리는 사실 나한테 그닥 좋은 자리는 못 되기 때문에 이 사람 자존심상 어떻다? 그 옮겨가는 자리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때는 나와서 다른 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 사람이 그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자, 이분이 물론 이 마지막에도 이 재성을 또 갖고 있고 여기도 재도 있고 사실은 이 간목 입장에서는 재다 신약이 없다고 하죠. 그죠? 재가 아무리 많아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특히 이 나무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재가 많은 건 전혀 흠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재가 많은 건 참 좋은 건데 이 재를 내가 타먹기 위해서는 자, 이 신사대원부터는 직장 다녀갖고 내가 월급 받는 구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화가 들어오면서 자, 이 사화가 들어오면은 인호술에 삼합이 안 그래도 불타 있는데 이 사화가 들어오면은 더 불이 타는 구조로 들어가죠. 그럼 불의 어떤 화의 기세가 굉장히 강해져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때부터 62세 때는 이 사람이 뭔가 놀기 삼아, 취미 삼아 내가 여태까지 그 취미 생활을 했던 게 있다면은 이 취미 생활이 어떻게 보면 잡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청간과 지지가 목화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지금 화의 기운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때 가면 화의 기운이 더 강해진다. 그러면 이 화에 관련된 일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자, 우리가 화에 관련된 일들은 과연 뭐가 있을까요? 이 목의 입장에서 봤을 때 화라는 거는 식상들이잖아요. 식상. 자, 놀고 먹으면서 할 수 있는 것들. 먹자도 되는 거고 뭐 놀자도 되는 거고 이런 관련된 모든 어떤 유흥에 관련된 그런 장사? 왜 이 사람은 지금 전부 다 편제를 깔고 있잖아요. 편제를 깔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편제를 먹기 위해서는 식상생제를 꼭 해줘야 되겠죠. 자, 식신이든 상관이든 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식신상관이 꼭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구조가 어쨌거나 식상이 잘 발달되는 사람이고 이 대운에 다시 식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떻다?
식상으로 식상으로 뭔가 만들어지는 일들을 하면 이 사람은 죄를 만들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또 본인 사주 속에 있는 거니까 그걸 잘 이용해서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이 사람이 지금 기타도 치고 자기 유흥을 나름 그래도 취미생활로 음악 같은 것도 참 좋아하고 그럴 수 있는 소질이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이 화의 기운들이 전부 다 약간 우리가 놀고 먹고 유흥을 즐기고 약간 내 기분을 표출하고 내 감성을 표출하고 내 끼를 발산하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식상의 어떤 느낌이 그죠? 그래서 의외로 이 사람이 깝깝하지 않고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굉장히 잘 놀고 어디 가면은 내가 돈도 잘 쓰고 굉장히 좀 남자다운 그런 기질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내가 취미생활을 하고 있는 뭐 음악을 하는 게 있다면 그런 걸로 일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이 사람이 지금 이 술토나 진토나 전부 다 뭡니까? 땅이죠, 땅. 자, 이 목의 입장에서 보면은 원래 간목이든 을목이든 토의 기운하고는 어떻다?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식물은 땅을 벗어나서 살 수가 없잖아요. 항상 그래서 땅을 기반으로 내가 뭔가를 살아야 되는 구조기 때문에 이 땅들하고는 어쨌거나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 부동산에 관련된 일도 괜찮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그림이 저기 강원도 산골 같지 않습니까? 강원도 깊은 산골에 그림 좋은 데 가서 이분이 이렇게 펜션 같은 걸 지어놓고 부동산 사업, 임대 사업 이런 걸 해도 참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오시는 분 손님들한테 음악도 제공해주고 본인이 어떤 이런 끼와 감성이 되게 발달된 사람이니까 그런 펜션 사업 같은 거 하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 사오미 구간에 가서는 정상적으로 내가 뭔가 조직 생활을 할까 내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식상으로 지금 돈을 버는 구조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분명히 내 사업을 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간목들은요 언젠가는 자기 사업을 꼭 해요. 제가 그 수많은 상담을 통해서 보면은 간목기간을 가지고 자기가 그 조직 생활을 끝까지 하시는 분들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느 대원에 가서 결정적으로 항상 나와서 본인 사업을 뭐를 하든 간에 본인 사업을 하는 게 맞고 뭐 작은 콧구멍 같은 가게를 하더라도 결국은 자기 걸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때부터다. 사화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럼 62세니까 사실 원래 갑진 대운에서 이분이 자 대운이 지금 이제 내년에 바뀌고 있어요. 그죠? 대운은 지금 내년에 바뀌고 있는데 자 원래 이 사람이 갑진 대운이면 원래가 갑진년이에요. 그죠? 자, 갑진년에 가서 이 사람이 뭔가 좀 변수가 있어 보이죠? 자, 진술충, 네. 그리고 비견운이 새로 떴어요. 그죠? 자, 이 비견은 지금 어디서 나왔습니까? 밑에서 인중에서 또 내 어떤 배우자 자리도 되고, 내 일지니까, 그죠? 또 내가 일하고 있는 자리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이 간목이 나왔다는 거는 그리고 이 진이 들어오면서 월지를 충하고 있죠. 자, 이 월지충하는 이 글자들이 만약 월지충은 거의 다 100%가 남자들 같은 경우는 직업 변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원래 이분이 회사에서 뭔가 변동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자, 생각보다 좀 일찍 들어온 것 같은데 대운은 62세에 물론 바뀌지만은 원래 운 자체가 원래가 이미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뭔가 변동의 기미가 좀 보인다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원래 간목 비견운이 뜨게 되면 또 대부분 좀 새로운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여태 해보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일을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비견운에 들어오면은 새로운 일을 또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펼칠 수 있는 분들도 있고. 자, 그래서 새로운 일을 하게 되는데 뭔가 월지축 때문에 직장의 변동은 분명히 생기는데 이 사람이 원래 다른 쪽으로 만약에 회사에서 뭔가 변동이 있어서 명퇴를 당하든 무슨 일을 당하든 해서 뭔가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직을 하더라도 62세, 이게 만으로 본다면 한 63세 정도가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63세부터는 이분이 결국은 나와서 본인 사업을 하지 않을까. 한 1, 2년은 이분이 직장 생활을 좀 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거나 지금 현재 안전자리, 월지충을 해버렸기 때문에 안전자리에서는 좀 떠나야 되는 상황은 좀 벌어져 있죠. 자, 그래서 다른 곳으로 조금 옮겨가지 않을까. 아니면 지금 원래 명퇴를 당하는
본고사직을 받거나 약간 이런 구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하지만 이 62세의 이 사람이 운이 바뀌면서 대운이 바뀌면서 이 화운으로 가면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은 괜찮아요. 예. 우리가 경제적인 어떤 흐름이라든가 노후의 어떤 그런 삶으로 본다면은 어쨌거나 이 간목들을 태워줘서 솎아줘서 나쁠 건 없거든요. 이 사주가 이 간목이 너무 세다 보니까. 자, 근데 이 사오미로 가면서는 어쨌거나 본인 삶을 살고 본인 사업을 하고 뭐 펜션 사업을 하든 부동산 사업을 하든 임대 사업을 하든 이분한테는 그렇게 놀고 먹는 걸 같이 겸해서 하는 어떤 임대 사업 이런 게 이분한테 가장 잘 맞죠. 자, 이 삶에서는 굉장히 경제적인 흐름은 좋아 보입니다. 그죠? 자, 경제적인 흐름은 좋아 보이는데 우리가 이 사주가 조금 이렇게 양기격으로 사실은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목하고 화의 기운으로만 두 가지 기운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 우리가 보통 양기격이라고 하는데 이 양기격 사주들은 우리가 뭐 두 가지 기운만 있다 이러면 사실 우리가 오행이 5가지가 골고루 있어주는 게 사실 더 좋기는 한데 이렇게 두 가지만 있는 경우는 참 심플해요. 사람이 그래서 심플합니다. 이게 군더더기가 없잖아요. 하지만 잘 나갈 때와 못 나갈 때의 어떤 그런 어떤 격변한 게 좀 있습니다. 변화가 내가 나갈 때는 잘 나갈 때는 너무 잘 나갈 수 있고 또 이 못 나갈 때는 굉장히 못 나갈 수 있고 이런 좀 그런 극단적인 게 좀 있을 수는 있어요. 경제적인 흐름은 일하는 부분에서는 좋아지는데 저는 건강이 조금 안 좋아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건강 관리를 이때는 돈의 흐름은 좋아지는데 건강은 좀 나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러면 건강을 한번 봅시다. 자, 이분은 건강이 어디가 안 좋을까요? 자, 일단은 간목이 너무 많은 게 문제고 밑에는 다 불로 이루어졌다는 게 문제죠. 자, 항상 그 건강은 우리가 너무 사주가 오행이 치우쳐져 있고 너무 많은 데서부터 오는 병들이 가장 먼저예요. 그리고 또 없는 오행에서 오는 병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지금 나무가 너무 많은 게 문제이기 때문에 나무에서 이 간목에서 오는 가장 그 큰 병들이 뭐겠습니까? 간에 관련된 질환, 그리고 중풍, 그리고 뭐 간경화, 간암, 간에 관련된 것들은 간에 염증이 생기는 거, 간염, 이게 불이 타는 거니까 염증일 확률이 더 많겠네. 암보다는 염증이 더 많을 수도 있겠다. 자, 이렇게 간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이 목 쪽에 그러니까 머리 쪽이잖아요. 그래서 뇌혈관이 터지는 이런 부분들은 이 간목에 관련된 것들 전부 다 사실은 중풍 쪽에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 갑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막혀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뇌혈관 질환이 막혀서 생기는 뇌혈관 터지는 이런 쪽은 전부 다 이 사람이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리고 이노술로 전부 다 타버렸으니까 이 간목이 타는 느낌은 정말 간염이죠. 간염. 간이 다 녹아내리는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병이 많이 있을 수 있고 자, 이 사람은 지금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또 아까 이 수기가 굉장히 좀 부족하다고 했어요. 그죠? 물이 없잖아 사실은. 그죠? 물론 이 진토 속에 있는 이 개수 갖고는 사실 어린 반푸르치도 없는 물이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 사주가 이 진토 때문에 어떤 소통은 되고 있지만 어쨌거나 건강적으로 봤을 때는 저 물이 없는 데서도 오는 병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물이 관장하는 부분들이 어디예요? 비뇨기, 신장, 이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방광, 생식기 이런 쪽들입니다. 그죠? 이런 쪽에 대해서 문제가 또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왜 이때 5대5에 오고 이러면은 이노술로 완전히 다 타버리고 전부 다 불바다가 되기 때문에 이 몸에 있는 진액을 전부 다 말려버리는 그런 형국이 오기 때문에 이때가 72세쯤 되면은 생식기 질환, 비뇨기 질환 이런 쪽에 더 문제가 더 많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도 되고요. 자, 이 술토가 있는 사람들은 또 이 술토가 지금 2개나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사람들은 폐 질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관지, 폐, 호흡기 이런 쪽에 폐에 관련된 질환들도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합병원이죠. 근데 현재는 굉장히 술을 좋아하고 건강을 하다고 합니다. 갑일을 낳기 때문에 사람 자체는 굉장히 건강할 수는 있어요. 현재 상태가 그리고 경진대운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경진대운에서 이 진토가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조우가 해결이 돼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금이라는 글자가 습을 또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조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말술 드시고 뭐 아직까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중요한 건 이 사화가 되면서 사운이 오고 이 오화대운에 가면은 이분은 제일 먼저 건강에 가장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드네요. 하지만 경제적인 흐름은 좋다. 돈을 이 목을 전부 태워서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흐름은 굉장히 좋다. 하지만 건강 관리는 좀 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이분이 또 이제 궁금하신 게 그 자식 간의 문제였습니다.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 그걸 좀 궁금해 하셨는데, 자, 여기서 자식은 지금 누구겠습니까? 자, 갑술 정도가 내 자식이 되겠죠, 그죠? 쉽게 보는 게 사실은 어느 정도 우리가 나이가 들면 거의 말년이 나의 어떤 말년 운도 되고 또 자식 운도 되고 나의 그 후세, 쉽게 말하면 전생과 이생과 내생이라 그러죠. 이 모습이 전부 다 이 갑술이라는 글자 하나에 전부 다 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사람은 우리가 심심한데 한번 볼까요? 이게 전전생에는 갑진 일을 했었고, 바로 전생에서는 갑술 일을 했었고, 다음에 제게 내세에는 다음에는 어떻다? 갑술의 일을 또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석도 됩니다. 근데 이분은 전부 다 지금 깔고 있는 게 뭐를 다 깔고 있어요. 전부 다 편제를 깔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생에도 뭔가 큰 사업을 했거나 장사를 했거나 장사치였다 이 얘기죠. 그런 일에 아주 익숙하신 분이다. 그리고 다음 생에도 어떻다? 또 갑술의 글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장사를 할 수 있다. 그죠? 사업을 할 것이다. 이런 게 조금은 우리가 이제 유추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갑술의 모습이 내 자식의 모습도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자식만 딱 떼놓고 본다면은 이 자식의 갑술 자리는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그죠? 나를 이제 일간을 나를 보지 말고 이 자식을 내 일간으로 생각해서 본다면은 이 자식의 입장도 좀 깝깝하죠. 왜? 전부 다 비견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럼 이 자식 또한 어떻게 아버지 모습이랑 굉장히 좀 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딸인지 아들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술중의 신금으로 봐서는 딸인 것 같아요. 그죠? 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술중의 신금, 여기도 딸이 있고 여기도 딸이 있는데, 자, 뭐 어쨌거나 그 성의 구분을 하지 않고 말할게요. 자, 이 자식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도 비견, 여기도 비견, 여기도 걸록을 낳기 때문에 자식도 아버지랑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아버지도 걸록을 낳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식도 걸록을 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다? 굉장히 반듯한 자식이다. 하지만 술토, 편제를 깔고 있다 보니까 이 자식도 결국은 내가 직장을 다니다 나와서 뭘 하겠다? 내 사업을 할 수 있겠다. 돈을 추구하는 삶을 살겠다. 명예를 추구하는 삶은 아니잖아요. 그죠? 강력하게 이 금을 원하긴 하지만 이 갑목 입장에서도 이 갑목을 쳐줄 수 있는 강력한 금을 원하는 사주이기는 맞죠.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려고 들어갔지만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술토를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술 중에 있는 정화를 쓰든 인 중에 있는 병화를 쓰든, 그래서 이 자식 입장에서 본다면은 병화를 쓰는 게 참 좋겠죠. 병정화를 써서 병화를 쓰든 정화를 쓰든 이 간목 입장에서 보면 이 병정화를 써갖고 사업을 할 것이다. 이 간목 입장에서 병정화 같은 건 뭐겠습니까? 예술성이죠. 예술성. 그래서 딸이라 그러면은 디자인 계통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아니면 선생님이라든가 가르치는 일, 말로 먹고 사는 일, 이런 걸로 통해서 내가 돈을 벌어서 자기 사업을, 유경 사업을 하는 어떤 그런 쪽의 구조로 풀리지 않을까. 만약에 아들이라면은 이 목생화로 해갖고 뭐겠습니까? 이게 목화통명이니까 결국은 여기도 아들도 가르치는 기관이겠죠, 그죠? 아니면 정화를 쓴다 그런다면은 뭐 요식업을 한다든가, 우리가 다 불 써서 하는 직업들이 뭐 인테리어 직업을 한다든가, 그죠? 또 감목을 우리가 잘 쓰는 그 회사가 어디입니까? 건축, 설계 이런 쪽이죠. 그런 쪽에 내가 기술을 갖고 기술로 내가 내 사무실을, 내 사업체를 갖고 있는 이런 내 사업을 하는 이런 구조로 얘가 써먹을 수 있는 자식이 있다. 물론 두 명 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둘 중에 한 명은 분명히 이런 일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럼 이 갑술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겠지만 얘네들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경진대운은 어때요? 얘네들도 똑같이 뭔가 진술충, 지금 대운에서 충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진술충, 이 갑목을 옮겨 신겨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적인 게 들어와 있다, 그죠? 지금 이 갑술 기운으로 본다면 이 경진대운이 있는데 경진대운은 얘도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자식이 있죠.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이 경진대운은 이 간목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 편관을 이 경금의 어떤 기운이 편관인데 이 간목 입장에서 굉장히 잘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진토 입장에서는 아니 이 술하고 이 진이 지금 충을 하면서 진술충을 하면서 내가 하는 일에 어떤 변화는 생길 수 있겠다. 이 자식도 언제? 지금 구간에 그렇게 들어가 있다. 그죠?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자식에 관련된 거는 사실은 조금 그 자식 사주를 다시 봐야 돼요. 그죠? 항상 제가 하는 말이지만 이 부모 사주에서 내 아버지 사주에서 자식의 어떤 세세한 모습까지 다는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자식이 이 아들이 딸이 지금 현재 뭘 해먹고 사는 정도 그리고 나와의 어떤 관계 육친의 어떤 두 사람 간의 어떤 관계죠. 관계성 정도는 볼 수 있지만 이 자식이 현재 얼마나 잘 나가고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는 사실은 그 우리 자녀분들 거를 사실 좀 보기는 해야 돼요. 같이 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냥 그 정도만 유추를 해볼 수 있고 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떻겠어요? 밑으로 이렇게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는 아들과 그러니까 자식과의 관계는 합은 들어있기 때문에 관계 자체는 나쁘진 않죠. 하지만 그 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좀 깝깝한 기운들이 있다. 서로 깝깝하다 그러잖아요. 이 아빠 입장에서 봐도 깝깝하다 그러고 이 아들 입장에서 봐도 깝깝한 거야. 하지만 둘의 관계는 그다지 나쁘진 않다. 왜? 이노스를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그래도 그 떨어져 갖고 그냥 너 몰라라 나 몰라라 그렇게 사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죠? 가끔 그래도 자주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관계는 된다. 하지만 이 자식은 아버지한테 굉장히 뿌리를 여기다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아버지한테 좀 의진을 많이 하고 있는 자식이다. 그죠? 내가 아버지한테서 몸을 빼냈기 때문에 인중에서 지금 간목이 나갔다 보니까 이 자식은 나한테 굉장히 좀 그래도 번듯한 자식이고 이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 번듯한 자식이고 또 아빠 입장에서 굉장히 이 자식을 애지중지 또 많이 이뻐하는 모습이 좀 보인다. 그죠? 내 몸에서 인중에서 간목을 빼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둘이 이렇게 또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식들 관계는 굉장히 좋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네. 대충 이제 전반적인 건 조금 이렇게 설명을 제가 드린 것 같은데 이분이 근데 이 부부관계 한번 볼까요? 부부관계? 왜냐면 좀 부부관계에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자 이분 사주에서 이분이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부를 제가 물론 그 여자분 거는 같이 보진 않았지만은 이 글자가 이 사람한테 지금 부부의 어떤 연을 갖고 있는 분이죠. 자, 근데 이로술로 합을 하고 있지만 사이는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여기도 어떻습니까? 사이는 좋아 보이지만 겉으로는 사실 서로 깝깝하게 생각하는 구조죠. 여기도. 그래서 이분 사주를 본다면 지금 이제 격국으로 본다면 여기도 술토, 진토. 사실은 이 전부 다 무토를 다 깔고 있죠. 진 속의 무토, 술 속의 무토, 인중의 무토, 술 속의 무토. 어떻게 보면 이게 전부 다 무토잖아요. 그죠? 다 무토의 기운이 이게 결국은 나한테는 뭡니까? 전부 여자일 수도 있잖아. 그죠? 근데 이건 결국 뭐냐 하면은 이렇게 사방이 이제 여자가 다 있다는 거는 어쨌거나 부부의 어떤 연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내가 한 사람만 보고 있어야지 어떤 정제든 편제든 내가 한 사람만 한두 개만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죄다 신약까지는 아니지만은 죄다 신약까지는 아니죠. 원체 갑인 걸록을 났기 때문에 하지만 죄다죠. 죄가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은 관계 속에서는 사실 부부 관계가 좋을 수는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이 깝깝한 관계들을 조금 숨통을 튀게 하려면 어떻게 조금 떨어져 사는 관계가 사실은 좋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부부관계 좋으냐고 물어봤는데 좋지 않답니다. 그냥 놈같이 산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구조가 그냥 본인이 좀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서 그냥 좀 이렇게 주말 부부 형태로 이렇게 살면 어떨까라는 그렇게 살아야지만 잘 살 수 있는 구조가 돼 있기는 하죠. 그죠? 하지만 이게 삼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이혼을 한다거나 그렇게는 사는 구조는 아니에요 또. 그리고 절대로 이 간목 남자들은 처자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책임감? 그런 게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원래 진술충이 들어와도 보통 이제 간목계 어떤 남자든 여자든 진술충 되는 해에 많이 사실은 부부 사별이라든가 부부 이별이 많은 구조가 좀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이 구조는 원체 삼합 이게 똘똘똘똘 지금 합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여기서 어떤 헤어지는 구조라든가 그게 조금 힘듭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얽혀 살아야 되는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이혼은 안 되지만 하지만 어떻다? 좀 떨어져 사셔라. 왜냐면 이 사오미로 진 사오미로 쭉 가다 보면 이때 불이 굉장히 강해지는 운들이 오면 이 술토 이게 지금 부인이고 이게 자식인데 그죠? 이 부인 자리하고 자식 자리가 이 불이 또 들어오게 되면은 결국은 전부 불창고로 되어버려서 이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예, 이 대운이 오면은 부부지간에도 사실은 더 이렇게 살기가 좀 힘든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일부러라도 좀 떨어져 사셔라. 사업차 조금 떨어져 사셔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자, 제가 이 정도는 이제 그 뭐 대충은 설명드렸는데 좀 더 자세한 거는 사실은 자식도 그렇고 부인도 그렇고 각자의 어떤 사주를 더 풀어봐야 알겠지만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정말 보이는 이 사람한테서만 보일 수 있는 것만 제가 전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